그러면 일단 오늘의 주제는 이제 Rethinking Attention with Performance라고 이제 작년 구글에서 나와서 아이클리어 2021년에 이제 오럴 세션으로 억셉트된 페이퍼인데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사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여기서 트랜스포머가 익숙하신 분 비율이 얼마쯤 되시나요? 사실 NLP 쪽에 계시면은 이제 대부분 다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알고 계실 텐데 이제 특히 비전 쪽에서는 꽤 잘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는 경향이 있어서요. 음, 아무도 답변을 안 해주시는데 어,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일단 좀 네, 그러면은 일단 사실 오늘 주제가 퍼포머이기는 하지만 거의 이제 어텐션 설명하는데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제가 원래 올해 회사에서 어, 하는데 회사에서 썼던 발표 자료를 이제 약간 응용을 해가지고 만든 자료이고 원래 회사에서 1시간 반 넘게 이제 세미나를 했었던 내용인데 최대한 빠르고 이해하기 쉽도록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트랜스포머가 뭐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제 비전 쪽에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트랜스포머라는 거는 이제 2017년에 사실 원래 이전부터 바하나두가 이제 RNN에서 어텐션을 제창을 했지만 이제 어텐션만 쓰고 이제 RNN을 쓰지 않는 트랜스포머 아키텍처가 2017년에 나온 이후로 NLP에서 거의 모든 소타를 다 장악해 나오고 있었습니다. 현재 버트, GPT, 바트, 기타 등등 여러 가지 NLP 소타 모델들은 전부 다 트랜스포머 기반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구글에서 비전 트랜스포머라는 아키텍처를 내놓은 이후로 어, 꾸준히 비전 분야까지 이제 침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가장 큰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랜스포머는 이제 시퀀스 길이를 n이라고 할 때 이 O의 n 제곱승의 메모리와 연산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매우 비효율적이에요. 특히 이제 이미지를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로 하고 싶다. 그러면 n 곱하기 m이 되는데 그러면 m의 4제곱이 돼버리는 그런 참사가 발생을 하고 이제 저같이 바이오메디컬 이미징 하면은 3차원 이미지인데 그러면 한 변에 6제곱승만큼 이제 스케일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퍼포머의 가장 큰 목표는 이제 OM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머를 구현을 하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일단 트랜스포머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5분밖에 없으면은 이것만 하다가 끝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해 안 되시면은 그래도 질문하고 말씀해 주세요. 일단 트랜스포머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셀프 어텐션 이 사실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멀티 헤드 어텐션, 매스킹, 포지셔널 인코딩 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1번이랑 4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각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셀프 어텐션이라는 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인코더 셀프 어텐션, 디코더 셀프 어텐션, 그리고 인코더 디코더 셀프 어텐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원래 트랜스포머에서는. 그리고 셀프 어텐션이라는 거 안에서는 이제 키, 쿼리, 밸류인데 여기에 Q라고 잘못 적어놨네요. 밸류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셀프 어텐션이라는 거는 약간 CNN에서 컨볼루션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랜스포머에서 제일 베이식하고 기본적인 오퍼레이션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던 레이어 피처 맵을 보고 이제 ZL-1이라고 할게요. 그렇다면은 이 피처 맵이 하나가 있으면은 이 WK, WQ, WV라는 텐서가 3개 있어요. 이거랑 매트릭스 멀티플라이를 해서 K, Q, V라는 이 새로운 피처 3개를 만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쿼리, 키의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value라는 매트릭스가 있는데 이 쿼리하고 키 트랜스포즈를 매트릭스 멀티플라이를 해버려요. 이때 쿼리 같은 경우에는 이 높이가 인풋 시퀀스
문장이라면은 그 문장의 각 엘리먼트의 길이, 그 다음에 이쪽이 이 피처 맵 크기예요. 이거 두 가지를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라이를 한다면은 이 셀프 어텐션 매트릭스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요. 이거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쿼리에서 문장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로 한 줄이 이제 단어 하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키도 이게 문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요 세로 하나가 이제 문장 하나겠죠. 이 단어 하나겠죠. 하지만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라이 하시는 방법은 다들 아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행렬 곱셈을 했을 때 이거 하나하고 이거 하나를 곱하면은 여기에 한 점에서 전부 다 모이겠죠. 그러면은 이 셀프 어텐션 매트릭스란 무엇인가? 이 쿼리에 있는 이 단어에 대한 모든 정보와 이 키에 있는 모든 각 다른 단어의 정보를 매트릭스 멀티플라이 해서 그 중요도를 나타내는 매트릭스입니다. 혹시 이해되셨나요? 저 좀 빨리 지나갔는데 물론 이제 세그 크루에서 오신 분들께서는 이제 이미 한번 들으셨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이 셀프 어텐션에서 이렇게 매트릭스 멀티플라이를 한 번 다 한 다음에 소프트맥스를 일단 루트 D로 한번 나눠줍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고등학교에서 배웠다시피 이제 어, 베리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변수를 더하면은 그 베리언스가 곱셈이 되잖아요. 하지만 그렇다면은 이게 매트릭스 멀티플라이 하면은 이 원래 있던 거에 D가 되면서 베리언스가 D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리언스를 이제 얘네 둘이가 독립된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D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D로 나누어서 그 분산을 이제 루트 D로 나눠서 이제 분산을 D분의 1 시키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소프트맥스를 취해줍니다. 왜 이쪽 방향으로 소프트맥스를 취하냐? 그러면은 쿼리의 각 엘러먼트에 대해서 이 키의 모든 시퀀스의 중요도를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냥 소프트맥스로 처리해버려가지고 확률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밸류 매트릭스가 있죠. 이 소프트맥스에서 소프트맥스를 해버린 이 괄호하고 이 밸류 매트릭스의 이 D를 매트릭스 멀티플라이를 다시 한 번 한다면은 이 아웃풋 매트릭스가 생성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이 밸류를 이 쿼리에 대한 키의 쿼리의 각 단어에 대한 이 키의 중요도를 다시 이 밸류 위에다 그 전 레이어의 프로젝션에 씌움으로써 그 다음 출력을 이제 셀프 어텐션의 웨이팅으로 구하는 방식이다 라는 건데 사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단어의 뜻을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약간 비유적으로 좀 뭐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약간 조금 시각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실제로는 이렇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저것은 고양이이다가 들어오고 여기에서는 뭐 저것은 고양이이다. That is a cat. 그리고 저것은 고양이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 쿼리에서 저것 that하고 저것하고 이제 어텐션이 아무래도 좀 높게 나오겠죠. 나머지 딴 거에 비해서. 그다음에 is 같은 경우에는 이다. 뭐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cat 뭐 이런 식으로 좀 강한 셀프 어텐션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 서로 다른 엘레멘트에서 다른 엘레멘트와의 이 연관성을 나타냅니다. 물론 이거는 인코더, 디코더예요. 조금 전에는 이제 인코더이기 때문에 뭐 한 문장에서 자기 자신과의 연관성, 뭐 예를 들어서 cat하고 어하고 that하고 is의 관련 서로에 대한 중요도가 나오도록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쿼리 키 밸류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그냥 임의로 선택된 게 아니고 기존부터 약간 웹 검색이라든지 DB 같은 데서 많이 쓰던 용어였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글링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은 구글링을 한다면은
이 문의 그러니까 검색할 때 쓰는 뭐 예를 들어서 강아지에 대해서 그 검색 단어가 있잖아요. 그걸 쿼리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게 DB에 올라간다면은 이 쿼리와 이 키 함수 이 키가 이 쿼리에 대해서 대응되는 게 선택이 되고 이 키에 맞는 밸류가 다시 사용자한테 돌아오거든요. 즉, 이 키라는 것이 그래서 이 키는 약간 서버에 있는 함수고 이 value는 약간 우리가 맨 처음 입력한 쿼리에 대한 정답, 뭐 예를 들어서 강아지에 대한 웹사이트 같은 것이 나오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실제로 그 행렬들을 한번 실제로 곱셈해보는 게 편한데 이 쿼리 문의의 각 단어에 대해서 키의 중요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어야 할 이 밸류 매트릭스하고 매트릭스 멀티플라이를 하게 된다면은 이 쿼리의 각 엘레멘트를 키의 각 단어가 얘한테 얼마나 중요한지를 웨이팅을 시킨 그 다음 레이어가 나오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디코더는 인코더하고 상당히 유사한데 대신에 이제 원래 아웃풋으로 나와야 할 시퀀스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원래 이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번역 태스크를 위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뭐 마스킹을 씌우는 건데 사실 시간 관계상 그냥 셀프 어텐션이라는 거는 뭐 인코더, 디코더 다 유사하다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코더와 디코더의 그 셀프 어텐션을 어떻게 결합하느냐가 사실 중요한데 인풋이 들어온다면은 이제 셀프 어텐션을 이제 쭉 다 통과를 해요. 그러면은 이 여러 번의 셀프 어텐션 레이어를 통과를 한 다음에 키 쿼리 밸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쿼리가 지워지고 키하고 밸류만 남아 있습니다. 인코더 단에서는. 그러면 이 두 개를 보내버리면은 디코더에서 쿼리만 사용을 하고 키하고 밸류를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시 셀프 어텐션 연산을 해서 그 다음 레이어를 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셀프 어텐션을 디코더 셀프 어텐션 그리고 인코더 디코더 셀프 어텐션을 해서 쭉 단어를 선택을 해서 번역을 할 때 이제 한 단어 한 단어씩 이제 아웃풋을 출력을 해 나갑니다. 이 방식을 그렇게 해서 이 인코더 스택에서 약간 키하고 쿼리 밸류가 일종의 데이터베이스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인풋 시퀀스의 그 모든 정보를 다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멀티 헤드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맥스를 하면은 하나를 제외하고는 너무 많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여러 개 이제 패럴렐하게 여러 번 함으로써 이제 좀 인포메이션이 지나갈 수 있는 브랜치를 여러 개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네, 좀 여기는 아쉽지만 좀 빨리 지나가고 이 트랜스포머는 아주 좋은 방식이고 소파 결과가 나오지만 이 조금 전에 보여줬던 그 셀프 어텐션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5의 n 제곱이 들어가서 연산량이 너무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 n 제곱 말고 그냥 5의 n으로 트랜스포머를 하고 싶다라는 것이 생각이고요. 그래서 퍼포머라는 것이 제창이 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이클리어 오럴 세션에 됐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페이퍼이고요. 코어 컨셉은 기존에 있던 그 셀프 어텐션 매트릭스를 그러니까 셀프 어텐션 큰 거를 계산을 해서 그다음에 밸류랑 곱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키하고 쿼리를 밸류랑 곱할 때 이 쿼리하고 키를 먼저 곱하지 말고 키하고 밸류를 먼저 곱해버리면은 작은 행렬 이 매트릭스 멀티플라이가 훨씬 줄어들잖아요. 시퀀스 랭크가 길어지더라도. 하지만 이 소프트맥스 때문에 그 행렬을 쪼갤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키 쿼리 트랜스포즈 소프트맥스를 하는 대신에 이 phi라는 함수를 써서 q 프라임을 만들고 이 k를 이제 다시 파이를 써서 k 프라임을 만들어 버려서 q 프라임 k 프라임 트랜스포즈를 한 다음에 이 행렬의 그 곱셈의 결합 법칙 다 아시겠지만 AB 괄호 AB 괄호 곱하기 C 하는 거하고 A 괄호 BC 괄호하고 곱하는 거하고
동일하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컴퓨터 연산을 할 때는 이제 컴퓨트 양이 훨씬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찾기 위해 이 파이 함수를 하나만 구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원래는 그래서 K를 만약 이렇게 바꿀 수 있다면은 V하고 먼저 곱해버림으로써 이 훨씬 빠르게 이 연산을 이 훨씬 작은 이 훨씬 작은 매트릭스를 연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아웃풋을 구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런데 그 파이 함수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혹시나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 같이 기존의 어, SVM이나 뭐 기존 클래시컬 머신러닝 쪽이랑 친숙하시다면 아시겠지만 커널을 사용을 합니다. 이제 커널이란 무엇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하자면요. 그냥 벡터 두 개를 받아들여서 하나의 스칼라를 출력하는 것을 보고 그냥 커널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포지티브 세미 데피닛 커널인데 이 커널 K가 포지티브 세미 데피닛 프로퍼티 그러니까 두 개의 인풋 벡터를 받을 때 항상 0 이상의 실수 스칼라를 출력을 하는 커널을 보고 포지티브 데피닛 커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포지티브 데피닛 커널의 특징은 K라는 함수를 그냥 파이 두 개의 함수를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라이 이너 프로덕트 한 걸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것도 매우 잘 알려진 것인데 랜덤 피처, 랜덤 커널을 사용할 경우에 존슨 린덴스트라우스 레마에 의해서 이제 수렴이 잘 된다는 것도 또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확한 파이 함수를 구하는 대신에 그거를 근사하는 Z 함수를 쓰고자 저자들은 이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페이퍼를 보면은 좀 많이 어려워 보이는데 대부분은 이 소프트맥스 함수를 어떻게 하면은 이 커널의 형태로 분해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인데 막상 실제로 이 쓰는 파이 함수가요. 그냥 결국 해보니까 그냥 랜덤 매트릭스랑 매치멀 한 다음에 렐로 쓰는 게 제일 좋더라. 그리고 그거는 이 본 페이퍼에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크 코사인 커널이라고 이제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자들의 방법론에 대한 설명인데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eneralizable attention을 그런데 사실 이제 커널을 쓸 때 사실 커널 종류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임의의 커널을 쓰는 방법을 보고 이제 favor plus라는 favor plus라고 부르고 이제 그 랜덤 매트릭스를 선정을 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랜덤이 아니라 이제 포지티브하고 오소거널한 랜덤 밸류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코드를 실제로 봤을 때 커널 그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주고 커널 트랜스폼을 하는데 커널 렐루 트랜스폼 같은 경우에는 이 랜덤 매트릭스랑 매트릭스 멀티플라이하고 렐루 한 번을 하는 거를 그냥 리턴을 해주는 형태입니다. 소프트맥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IID 랜덤을 출력하는 것과 이제 포지티브 오소고널한 것을 출력하는 경우 했을 경우에 에러의 마진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여주는데 오소고널한 게 뭐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오소고널한 벡터가 있으면은 좀 더 좋은 베이시스가 되기 때문에 이제 더 효과적으로 레프레젠테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랜덤 프로젝션은 이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이고요. 네, 그래서 소프트맥스 그래서 이제 소프트맥스 커널을 이제 실제로 사용을 했을 때 프리트레인드 웨이트를 쓰면은 이제 원래는 막 엄청나게 오랫동안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 것을 한 6만 아이터레이션, 한 2만 5천 아이터레이션 정도만 해도 원래 트랜스포머하고 이제 거의 동등한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소프트맥스 커널은 사실 원래 소프트맥스 함수를 근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프리트레인드 웨이트를 사용을 해도 거의 원래와 그대로의 같은 결과를 내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렐루 커널과 소프트맥스 커널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리니어하게 할 수 있다 보니까 레이어를 추가했을 때 성능이 얼마나 더 좋아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좀 엄청나게 빠르게 지나왔는데
여기에서 키 포인트는 그 셀프 어텐션 매트릭스를 이제 직접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커널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셀프 어텐션을 근사할 수 있는 다른 함수를 찾아낸다. 그리고 꼭 그 로짓에서 그 확률 값으로 갈 때 꼭 소프트맥스를 쓸 필요가 없고 그냥 합이 1만 되는 다른 함수를 써도 잘 학습하는 것을 보일 수가 있다. 어, 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머들이 요즘 들어서 엄청 핫한 트렌드이기도 하고요. 컴퓨터 비전 쪽에서도 많이 사용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나 이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가 리소스 같은 것도 많이 정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비디오를 하나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약간 딥러닝 쪽에 이게 약간 좀 너무 빨리 지나갔지만 좀 많이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 이런 게 왜 중요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린포머라고 해서 이 퍼포머와는 다르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머 계통인데 이것은 이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앱에서 코로나 관련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이제 검열하는 데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리는 사진이나 글은 이미 거대 인공지능들이 전부 다 한 번쯤 검수를 하고 빅브러더의 시대가 이미 왔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게 그냥 엄청 어렵네 하고 그냥 지나가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생활에 중요하다는 것을 좀 강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걸로 제 오늘 분량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정말 빨리 지나갔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